네, 안녕하세요, 치키입니다. 오늘은 어제 방영된 찌개 백반집 리뷰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 찌개 백반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더 이상 솔루션 할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은근히 이번 화가 솔루션이 되게 알찼습니다. 사장님이 새벽 4시 17분에 가게불을 켜고 출근을 합니다. 거의 뭐 군대로 따지면 취사병 수준으로 일찍 일어나십니다. 오늘도 행복을 담아 갖가지 반찬을 만드는 사장님, 어서오세요 하는데 딸이에요, 딸. 늦어서 죄송합니다 하고 막 안녕하세요 하고 깍듯이 인사하네요. 저 이 장면이 되게 놀랐습니다. 엄마도 어서오세요 이러고. 찌개 백반집은 음식 솜씨가 있는 집인데도 불구하고 장사 준비 끝내고 레시피를 아침에 되게 열공을 합니다. 근데 왜 불투명 요리를 해놓냐고 얘기를 합니다. 그 어머니 왼쪽에 유리가 불투명으로 돼 있어서 홀과 주방 분리가 되지만 손님과 소통이 되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왜 안 보이게 했죠? 라고 백종원이 물어보니까 자신도 모르겠다고 대답하십니다. 유리만 바꾸면 되겠네,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잖아요. 이런 느낌의 투명 유리벽 원했던 사장님이었는데, 그러니까 인테리어 측이랑 얘기가 잘 안 된 것 같아요. 소통의 문제로 불투명 분리벽이 설치가 되었었고요. 메뉴를 2가지로 줄였대요. 손님들이 너무 많이 오고 다양한 메뉴를 시키다 보니까 뒤에 사람들이 너무 또 오래 기다리게 돼가지고 메뉴를 2가지로 축소를 했다고 하고요. 원래 이렇게 메뉴가 많았는데 줄였다고 해요. 예고편 때문에 이 촬영 당시에는 백종원 대표가 어제가 첫 방송이었는데 손님이 그 사이에 있었냐 하니까 예고편 때문에 왔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찌개 백반집의 가장 큰 어려움이 지금 단골들이, 손님들이 많이 늘어나면 단골님들이 밥 먹을 시간들이 많이 없어질까봐 걱정을 했는데요. 매일 오전 9시에 방문하시는 단골들의 식사만큼 꼭 드리고 싶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안을 세운 게 단골들에게 아침 식사까지는 드리고 가게를 10시에 오픈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다. 단골들에게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다. 이 가게 한 끼로 매일 시작하는 아침 식사 단골님들이어서 우리 백종원 대표님이 차라리 안내문을 써붙이는 게 낫다. 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 만약 9시까지는 아침 식사 손님 시간입니다 하면은 손님들이 저 아침 먹을게요 그럴 것 같다고,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고 하고, 기존에 오시는 손님들이라고 하면 어떠냐고 물어보니까 나도 왔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고, 단골 손님은 장부 또는 월 결제 손님이 단골 손님이라고 지정을 하고, 오전 9시 10시는 장부 손님 식사 시간입니다 라고 딱 정해놔서 선을 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부 결제 월 결제 하시는 분을 위해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열심히 적는데, 이 글씨를 보니까 저희 어머니가 또 생각이 납니다. 우리 어머님의 글씨들, 이런 식으로 안내판이 만들어집니다. 장부 결제 하시는 분들 식사 시간입니다 라고. 사장님의 다른 고민인데요. 대용량 제육볶음을 배우고 싶대요. 양념장 마시는 거죠? 만들어 보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시도를 해봤는데 생각보다 어렵다고 합니다. 손맛으로 소규모 식당을 꾸려나가는 사장님들이 흔하게 겪는 문제인데요. 소용량 조리시 계량 도구로 주로 쓰는 숟가락을 보시면은, 주로 쓰는 숟가락인데 이 숟가락도 간장 같은 경우에는 이 숟가락 안에 싹 들어오긴 하는데, 예를 들어 고추장 같은 경우에는 숟가락 위로 이렇게 쌓이니까 이게 정확하지 않다. 제육볶음 대용량 레시피를 드릴 수는 있는데 사장님 것이 아니라 자기 거기 때문에, 사장님은 음식에 충분히 소질이 있으니까 굳이 제 레시피를 안 받고 본인 레시피를 만들어도 충분하다. 레시피를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대용량 레시피 만들기 수업을 시작하고요. 첫 번째, 각 재료들을 용기까지 통째로 무게를 재고, 재료들을 덜어 1인분 어치 음식을 만든 후 남은 재료들의 무게를 그릇과 함께 잽니다. 그래서 저울로 각 재료들의 용기를 포함한 무게를 측정을 하고요. 용기 무게까지 재야 계량 도구에 좌우되지 않는 정확한 레시피를 얻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추장은 숟가락을 꽂은 채로 꼭 해야 되고요. 숟가락에 남아있는 고추장 무게까지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 숟가락을 이렇게 그릇에 함께 잽니다. 이제 1인분을 만들고 남은 재료들의 무게를 재면은 정확한 1인분 레시피가 딱 나오는 거죠. 정리를 합니다. 원래 재료 무게 빼기 남은 재료 무게는 1인분에 들어가는 재료 양이다. 이걸 딱 리스트 해놓으면은 대용량은 그거에 맞게 1인분 곱하기 100인분이면 1인분 곱하기 100 하면은 100인분 레시피가 되는 거죠. 하다 보면 자기가 과학자가 된 것 같다 하면서 백종원 대표님이 자신이 이런 음식들을 되게 많이 집에서 연구를 하고 수십 100가지 넘는 것들을 실험을 해봤나봐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자기가 과학자가 된 것 같고 재밌다고 합니다. 고기를 못 드시는 사장님을 위해서 만들어진 제육볶음을 백종원 대표님이 대신 시식을 하고요. 딸이 괜찮다고 하니까 우리 어머니가 해준 거 맞냐 하니까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머님의 레시피에 손맛이 나느냐 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하고요. 대용량 레시피를 만들면 결국 아까 말했던 거죠. 300인분을 만들고 싶다면 3인분 레시피 곱하기 100만큼의 재료를 넣으면 된다. 맛있는데 뼈가 있다, 오돌뼈잖아 오돌뼈 하면서 이제 손님들의 반응을 살펴보는데요. 앞다리가 연하긴 한데 단가가 있으니까 연골을 빼달라고 해봐라. 나이 드신 분들은 연골 씹으면은
이 큰일 날 수도 있다. 백종원 대표님이 이 말씀을 듣고 고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분이다. 자기가 볼 때는 육가공업에 계신 분들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릉이 아저씨는 그 전보다 낫다고 하고, 육가공업이면 고기 박사래요. 그래서 기존 제육볶음의 문제도 이미 맛보면서 알았을 텐데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냥 단골이기 때문에 애정으로 감싸 안았던 그래 단골 손님들의 마음을 여기서 또 따뜻하게 훈훈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뒷다리살 추천하는 단골 손님들, 뒷다리살도 얇게 썰면 안 뻑뻑하다면서 전문적인 조언을 해줍니다. 뒷다리살, 앞다리살 맛에는 큰 차이가 없대요. 앞다리에 비해 지방이 적은 게 특징이고, 좀 더 저렴한 뒷다리살 제육볶음도 문제가 없다. 원가를 우리 사장님이 지금 안 따지고 계신다. 저렇게 팔면은 남는 게 없다.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만족스러운 식사가 우리 사장님의 마인드긴 해도 좋은 마음으로 시작한 장사지만 그거에만큼 벌어들이는 수입도 있어야 그만큼 또 보람이 있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좀 조언을 해드려야겠다라고 백종원 대표님이 마음을 먹습니다. 투명 유리로 다시 바꿨고요. 백종원 대표님이 아까 그분들 육가공업 하시는 분들 맞지 않냐라고 하니까 맞대요. 역시 고기 한 점을 먹어보는데 막걸리 없어요 찾을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백종원 대표님이 백과사전이라고 딱 나오는데 백종원 대표가 숟가락을 잡는다는 건 많이 먹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래요. 사장님이 어떻게든 배우려는 의지가 있어서 저번에 말씀했던 해물 순두부찌개도 보여주고 새로 만든 양념장에 대해서도 맛을 봐달라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또 얘기를 하십니다. 다 괜찮다고 합니다. 백종원 대표님 맛있대요. 여기 동네에서는 손님들이 비싸다고 하실 것 같아가지고 제육볶음 추가를 2,000원으로 1인분 3,000원인데 가격을 내리시겠다고요? 깜짝 놀랐는데 뭐 그러라고 하시긴 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일한 만큼의 수익이 어느 정도 있어야 이게 일하는 것에 대한 성취감과 보람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은 너무 퍼주기만 한다. 근데 퍼주는 것도 좋긴 한데 같은 일을 시작하려는 이들이 이런 방송들을 많이 보고 동기를 자극을 얻어갈 텐데 귀감이 되기에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다.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시작하는 이들에게 긍정적인 모습만으로 비춰지진 않는다. 그래서 오늘도 사장님을 보며 꿈꾸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그들이 계속 꿈꾸고 도전할 수 있게 모범이 되어야 한다. 지금 이 장면에서 이태원 클라스의 가호의 시작이라는 노래가 나오는데, 요즘 제가 이태원 클라스를 재밌게 보고 있다 보니까 역시 백종원의 골목시장 이 제작진들이 세상의 흐름을, 미디어의 그 대세를 잘 읽고 적절히 자막과 BGM으로 녹여내는 능력이 탁월한 것 같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바로 공릉동 백반 클래스로 오랫동안 남아주시길 하면서 이태원 클래스를 간접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장님이 소원이 있다고, 손주들의 바람이 있다고 합니다. 백 대표님과의 포토타임이라고 하는데요. 너무 귀여우세요. 근데 백 대표님이 안 돼요, 쉽진 않지 이러는데 능글맞고 아주 재밌습니다. 생각 좀 해보고요 하는데 표정 연기가 어떡하지 하다가 사진 촬영 해주시고요. 사진 촬영하고 있는데 이제 정인선 씨가 옵니다. 지금 여기서 다른 데 가야 되는데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래 계시냐 하니까 백종원 대표님이 자꾸 밥을 차려주시니까 그렇지 하면서 능글맞게 또 얘기를 하시는데, 정말 분위기가 너무너무 따뜻하고 훈훈하게 오늘도 촬영 마치게 됩니다. 이렇게 찌개 100번째 리뷰 마치게 됐는데요. 골목식당 보면서 이렇게 훈훈한 집이 또 있었나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한, 보통 빌런들이 많이 등장해서 이슈가 되는 프로그램이긴 한데 이번 화는 너무 따뜻하고 우리 사장님의 열정과 그 마음 때문에, 마인드 때문에 더 빛을 발했던 화가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사실 골목식당 본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더 많은 것들을 배워가고, 또 이번 사장님의 마인드를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진짜 자영업을 하고 싶을 생각이 막 들 정도로 많은 자극을 받았는데, 근데 사장님처럼 성실하지 않으면 힘들 것 같아요. 여튼 오늘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꼬박!